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로 인문학자 유정호 선생의 신간이죠. 고전과 키치의 거부에 대한 조용호 기자의 글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고전, 키치, 또 시민으로서의 고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쁘신 여러분을 위해 핵심만 뽑아서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유 선생은 이 책을 통해 총명한 시민을 길러내길 바란다고 했죠. 네, 문학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전과 키치의 거부. 이 제목부터가 상당히 강렬한데요. 왜 고전은 키치를 거부해야 한다고 보는 걸까요? 그게 유 선생은 밀랑 쿤데가 같은 현대 작가들이 어떻게 고전 반열에 올랐는지를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아, 쿤데라요. 네, 그들이 이제 전체주의 같은 거대한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도 그 현실을 막 값싸게 미화하거나 너무 쉽게 봉합하려는 시도, 그걸 이제 키치라고 보면서 거부했다는 거죠. 아, 키치. 그러니까 진정한 고전은 본질적으로 현실의 불편한 진실, 그런 것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키치라는 게 단순히 뭐 촌스럽다 이런 걸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현실의 복잡함이나 어떤 고통, 모순 같은 걸 외면하게 만드는 달콤한 거짓말, 뭐랄까 일종의 정신적인 마취제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아하. 듣고 보니 고대 그리스 비극이 딱 그런 키치를 거부했던 것 같아요. 해피엔딩이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요즘 미국 학생들은 안티고네를 읽고 나서요. 네네. 법과 질서를 우선시했던 그 크레온에게 더 공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오, 정말요? 안티고네가 아니라? 네. 어떤 책임 윤리? 이런 걸 더 중시하는 거죠. 전통적인 해석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것도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관점에 따라 비극의 주인공이 달라지는 거네요. 흥미롭습니다. 네, 안티고네냐 크레온이냐. 그리고 보면 그리스 비극이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그 당시 시민 교육의 장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 네네. 그런 해석이 있죠. 아테네 시민들이 비극을 보면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그 참주, 독재자를 경계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비극 공연장이 일종의 토론장이나 법정 같은 역할도 했다는 거죠. 시민들의 합리적 판단 능력을 기르는.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네요. 그리고 그리스 비극이 끊임없이 경고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그 휴브리스. 아, 휴브리스, 오만함이죠. 네, 오만함. 근데 이게 단순히 거만한 태도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인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나 혹은 분수에 넘치는 행운까지도 다 휴브리스로 보고 경계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분수에 넘치는 행운까지도. 네, 유정호 선생은 이 휴브리스 개념을 오늘날에도 적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아, 현대 사회에도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건 유 선생의 관점임을 명확히 해야겠지만 어떤 인물이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보이는 자리에 오르는 것 그 자체도 어쩌면 휴브리스의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이걸 보면 화이트헤드가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했던 말이 딱 떠오릅니다. 고대 지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인 셈이죠. 그리고 완벽한 사회, 유토피아에 대한 경계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네, 유토피아.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성찰입니다. 그래서 베링턴 부어 2세 같은 사상가는 대안을 제시하죠. 어떤 대안인가요? 전쟁이나 극심한 가난, 또 아주 심각한 부정, 이런 것들이 없는 사회, 그걸 이제 무던한 사회, 디센트 소사이어티라고 불렀습니다. 무던한 사회. 네, 유 선생은 이걸 결함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그만하면 괜찮은 사회라고 번역하면서 완벽주의 대신에 실현 가능한 개선을 추구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현실적인 목표네요. 그럼 그런 무던한 사회는 결국 시민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 선생이 강조하는 총명한 시민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총명한 시민. 단순히 똑똑하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지식이 많다는 걸 넘어서 현실의 복잡성을 좀 직시하고 감상적인 해결책, 즉 키치에 안주하지 않고 또 권력의 오만함, 휴브리스를 비판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줄 아는 그런 시민적 판단력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고전 읽기가 바로 이런 총명함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더 나아가는데요. 네. 자료에서는 히틀러를 선택했던 것도
또 반대로 민주주의 지도자 하벨을 선택했던 것도 결국엔 시민들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켜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만약 정치인들이 괴물 같다면 혹시 우리 시민들이 그런 괴물을 원했거나 혹은 최소한 방조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이런 성찰을 요구하는 거죠. 상당히 따끔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인 탓만 하기 쉬운데 네, 단순히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나의 의무태만은 없었는지 이걸 좀 정직하게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정직함 중요하죠. 유 선생은 특히 우리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대립을 좀 우려하면서 타협의 가치를 강조하시더라고요. 아, 타협, 컴프로마이즈. 네, 이게 보통은 원칙 없다, 흥정한다 이러면서 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약간 기회주의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근데 오히려 이 타협이야말로 극단주의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아주 현실적인 지혜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중용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는 유종호 선생의 글을 통해서 고전 읽기가 왜 여전히 중요한지, 또 키치와 휴브리스는 왜 경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던한 사회를 위해서 시민에게 어떤 자세와 책임이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타협의 가치까지요.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전의 지혜, 휴브리스에 대한 경고, 또 무던한 사회라는 현실적인 고민, 시민의 책임과 타협의 중요성까지 이 이야기들이 듣고 계신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작은 파문을 일으켰을지 궁금하네요. 네, 분명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를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유 선생은 문학이 시민의 총명함을 기른다고 했죠. 네, 그럼 책 읽기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키치를 경계하고 휴브리스를 살피면서 또 건강하게 타협하는 자세를 기르려면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